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시 출판 공동 특별전이 있는데요. 그림과 책의 아름다운 만남에서 그림과 책이 서로 만나는데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라서 따로 또 같이 그림과 책이 따로 있지만 또 같이 함께 한다. 그래서 저희 따로 또 같이 했고요. 저기 한번 들어와 보세요. 자, 그래서 따로 또 같이 해서 그래서 그림 전시는 이거 있고 또 책을 출판하신 작가님이랑 같이 공동으로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전시는 쉼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끌림은 우리 김초로 작가님이 책을 출판하신 분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림 전시와 책의 출판 공동기획 특별전 소개글 잠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림과 그리고 책. 둘은 서로 각각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림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나 자신의 마음을 형상화하여 표현할 수 있고, 책으로 일어난 일이나 사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은 각자 길에서 작은 씨앗을 뿌려 튼튼한 가지를 뻗고 초록잎을 반짝이며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때로는 세찬 비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매서운 바람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둘은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둘은 다르지만 참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둘의 여정은 마치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어린이 되고 각자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인가 크고 작은 결실을 봅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기도 하고 때로는 기쁘고 행복합니다. 따로 또 같이 형해선처럼 각자의 길을 가던 그림과 책이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점과 점이 이어져 선이 되듯이 둘이 연결되어 같이 걸어갑니다. 둘은 각자의 길을 혼자 걸어가기도 하고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기도 합니다. 각자의 세계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도 같이 함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멋지고 행복한 세상도 만들 수 있습니다. 글 쓰는 행복한 농부와 그림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뉴데이가 특별한 만남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가던 걸음을 잠시 멈춰 그림을 보고 책을 읽으며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진 걸 느끼고 책을 읽으면서 행복을 느껴봅니다. 따뜻한 마음 그리고 행복을 전하는 책과 그림의 특별하고도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 가슴속에 작은 울림과 잔잔한 감동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뉴데이 제일 이제 명인데요. 뉴데이 장룡의 쉼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저희 프로필이 이렇게 있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전시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왼쪽부터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예, 네.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왼쪽에는 오른쪽인가? 이렇게 네. 와보시면 쭉 그림 전시장을 한번 쭉 네. 예, 한번 돌아볼까요? 네. 예, 한번 쭉 돌아보고요.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의 그림들이 있구나 하고 한번 쫙 둘러봐 주세요. 다양한 그림들이 있네요. 네, 사람도 있고 풍경도 있고 수채화, 유화도 있고요. 또 이제 하나의 스토리가 좀 있는 연작도 있고요. 예, 그래서 들이랑 이렇게 저희 이제 동양화도 하나 있습니다. 한번 쭉 보시고요. 예, 저희 이렇게 오시면 저희 다 둘러보신 다음에 저희 이벤트 코너가 또 있어요.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네. 한번 이 전시장을 한번 쫙 해서 비춰주실래요? 네. 제가 네. 뉴데이 제가 이제 쉼 그리고라는 제목으로 이제 작가 노트를 한번 써봤는데요. 한번 전시장 쫙 이런 분위기를 좀 보시면서 제 작가 노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잠시 쉬어가요.
그리고 마음을 나누어요. 따뜻함을 전해요. 행복을 나눠요. 우리 인생의 봄날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쉴 틈도 없이 앞으로 향해 달려가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고 어느 순간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듯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힘들게 살기도 하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쉼의 시간을 줍니다. 여행을 갈 수도 있고 잠시 앉아 명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쉼의 시간입니다. 그림 그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림이 좋았지만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집니다. 이 순간순간들이 모여 모자이크처럼 나의 행복한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만약 누군가 나의 그림을 보며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화로워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입니다.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힘이 되는 좋은 에너지가 세상에 전해진다면 작은 감동의 울림으로 퍼질 것입니다. 겨울 햇살이 하얗게 눈부신 날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그림 전시, 행복한 꿈을 이뤄볼까 합니다. 제 쉼 그리고 느낌을 한번 적어봤고요. 이렇게 쭉 한번 지금 갈라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요. 손님 한번 이렇게 저희 이제 전시 보시고 나서 저희 이제 그림 저의 컨셉이 책과 그림의 컨셉이 행복인데 그림 설명 안 해주나요? 그림 설명은 이제 할 건데요. 저희 코너가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그림 먼저 볼까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럴게요. 네. 그림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예. 그 슬픔 너머에라는 작품이고요. 수채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좀 슬픔을 좀 느끼기도 한다는 분 있는데 굉장히 그 머리 칼라 이렇게 디테일한 거를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이제 제가 옆에 그림 이제에 대한 캡션 어떤 설명이라기보다는 제 느낌을 거기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의 느낌을 보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권하는 건 한번 이제 본인의 느낌으로 오신 분의 본인의 느낌을 다 불러보신 다음에 제가 쓴 그 그림에 대한 어떤 느낌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 읽는 그 글이 너무 좋다고 그 읽고 또 그림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은 다가온다고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그 그림에 대한 배경 설명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한번 이제 그렇게 전체 예, 제가 간단하게 왜냐면 그림이 좀 많아서 다 하기 좀 길어서 몇 가지만. 그래요. 요 그림은 유아인데 어떤 분들은 그림을 잘못 놨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숨쉼이라고 어떻게 보면 저의 그 전시의 쉼 그리고라는 거에 좀 부합한 제목인데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느낌을 그리면서 가졌던 느낌, 그 이후에도 가졌던 느낌에 대해서 우리는 숨을 쉰다는 것을 잊고 산다. 숨가쁘도록 바쁘게 사는 것도 모른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쉼 없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나는 잠시 멈추고 쉬어간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숨 쉬는 것에 집중한다. 살아가면서 가끔은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고 쉼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좀 더 평화롭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좀 지치거나 자기가 일상생활하면 힘든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쉬려고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앞을 보고 달리는 분들이 좀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뭔가 좀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어떨 때는 너무 숨차게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숨쉼이 뭔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그림에 한번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놓였으면 정말 편안하게 나 자신을
쉬며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가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네. 한번 네, 해봤습니다. 참 편안하게 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 그림은 그 콘테라고 없으면 이제 파스텔 연필로 한 건데 그 제가 여행 그 베니스에 여행 갔을 때 그 느낌을 살려서 그려본 건데요. 그래서 좀 알려진 이제 유명한 달인데 요 흑백 느낌이 칼라로만 저희 많이 하다가 흑백으로 한번 해봤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사람 마음을 더 이렇게 이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느낌을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요거가 굉장히 평온하면서 조용하지만 이 안에 깃든 또 어떤 사랑의 느낌이 전해져서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사랑이 느껴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자 보는 그 시각이나 마음에 따라서 보시는 그림을 볼 때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책 작가인 김초로 작가님도 저와 다른 느낌을 또 말씀하고 하셔서 저는 약간 일본풍도 있고 중국풍도 있고 흑백 때문에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흑백 이런 느낌? 네. 야, 조각, 네, 이런 것들이. 네네네.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는 유화인데 수련 비추다라는 그림이고요. 이건 제가 이제 처음에 그림 할 때 좀 초기에 그렸던 그림인데 그때는 꽃을 되게 좋아했을 텐데 특히 연꽃에 물에 떠 있는 연꽃에서 뭔가 이렇게 영감이 떠오르고 막 그런 경우 많아서 연꽃에 관련된 걸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또 사진도 많이 찾아보고 뭔가 이렇게 꽃의 느낌보다는 뭔가 깊이 있는 사람의 느낌 막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물도 같이 있어서 그렇게 느꼈던 것 물방울이 같아요. 굉장히 생생하게 잘 표현된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리얼하게 곧 떨어질 것 같아요. 네. 근데 특히 이제 그 밑에 비춰진 물 밑에 비친 그림자 이거에 대한 느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한번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되게 맑은 그냥 느낌이었는데 이건 굉장히 회오리치는 또 뭔가 사람의 마음이 여기는 편안하고 정적인 느낌인데 이거는 굉장히 동적인 느낌을 가져게 돼서 뭔가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서 양면성이 있는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양면성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그래서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그래서 그런 면도 있지 않나 했는데 제가 이 당시에 느꼈을 때는 이 수련 비슷한데 이게 그냥 나를 비추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썼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물에 수련이 비치어 있는 것을 넘어서 어떤 물에 빨려 들어가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입체감이 그냥 단순히 비쳐 있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새로 비춰지면서 새로운 게 피어나는 느낌이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생명체가 아니 뭐 똑같은 수련이더라도 비쳤는데 비춤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네,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이거 전시 보러 온 어떤 어르신이 80 넘으신 어르신이 딱 오시자마자 이 그림에 딱 마음이 너무 동화해서 이 그림 정말 집에 걸어놓고 싶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이 아이의 표정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호기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푹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저 쳐다보는 시선이 아이 표정이에요. 이게 같이 응시하게끔 돼요. 뭔가 수줍은 아이 같으면서도 뭔가 도전적인 느낌도 있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죠. 어떤 시인분이 한 분 오셔서 연세도 많으신 한 70 되신 시인분인데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와 닿는다고 이걸 위한 시를 좀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할 때도 요거에 대해서 그분이 쓰신 시를 같이 또 사람들한테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이 이제 똑같이 콘테로 이제 그린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 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는 했지만 제가 뭐 전공을 하거나 그림 막 계속 공부를 한 건 아니어서 그렇지만 항상 그 예술에 대한 그 로망이 잘 있고 갈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게 되면서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냥 내 삶이 정말 편안해지면 편안한 걸 넘어서 행복 이상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온하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고 그 뒤에 또 새로운 재충전돼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과 그 예술이 하나가 된 느낌. 그래서 또 다시 나를 또 다른 나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서 그런 어떤 이 후라이팬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어떤 제 삶의 어떤 방향이었겠지만 그 뒤에는 또 예술 이런 라이프라든지 이런 것도 이 물감이라든지 관련된 것도 그 예술과 삶이 같이 혼합된 그런 그림을 맞습니다. 제 삶이 사실 예술이 삶이고 삶이 예술인데 지금 그 그림에 후레이팬과 그리고 여러 가지 조미료 그리고 오른쪽에 그 도구들 그림 그리는 그런 것들이 같이 어울려져 있고 사실은 일상이 삶이고 삶이 예술이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걸 분리했을 뿐인 것 같아요. 삶 자체가 예술인 것 같다. 그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진짜 뭐 음악 미술 이걸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게 그냥 삶에서 내 자신에게 같이 묻어나면서 그냥 같이 지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멀리 두니까 그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걸 배우고 맞아요. 알아가는 것이 삶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예, 이거는 함께라서인데 어머니와 딸의 모습 같기도 하고 보는 분 다 다르게 하는데 많은 이분을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제가 이제 좋아했던 작가 작품 모작한 건데 특히 이 어머니의 뒷모습과 이 옷에서 느끼는 그런 이분의 동작에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또 같이 아이와 있으니까 또 함께 하면서 뭔가 의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 동시에 외로움과 아니면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되죠? 좀 함께 할 수 있는 거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느끼니까 좀 따뜻함도 느끼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해서 그렸다 이런 거보다 각자 보는 분들이 이 그림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자의 느낌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 굉장히 슬퍼서 약간은 짠한 느낌으로 좀 느낌이 든다는 거, 어떤 분은 너무 따뜻하다는 느낌이 든다 하고 긍정적으로 또 보시는 분도 있는데 각자의 느낌대로 이 그림 받아들여서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딱 처음에 봤을 때 어떤 그 희망도 있지만 어떤 암울한 미래에 대한 그런 것까지 현재는 힘들고 괴롭고 막 하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 희망을 보고 걸어가는데 또 미래에도 저 먼 바다와 구름에서 좀 어두운 표현이 돼 있어서 바다도 좀 그렇죠. 바다 색깔도 너무 짙고 현재 서 있는 데에서도 힘들어서 서로 의지해서 걷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같이 손을 잡고 한 발씩 두 발로 서로 버티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 삶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뭐 미래가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쓴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 그래요? 그럼 한번 읽어줘 보시겠습니까? 예.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덜 힘들고 덜 외롭지 않을까? 바쁜 삶으로 정신없게 살다 보면 소중한 사람에게서 멀어진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함께라서 고맙고 행복하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난 지금 너의 손을 잡고 걷는다. 발걸음은 가볍고 가슴은 뭉글뭉글 뭉클해진다. 아, 제가 네, 좋습니다. 느낌을 네. 우리가 그 함께 할 때 사실 서로 이렇게 좋은 거를 서로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싫어하는 거를 안 해주는 것도 굉장히 큰 배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싫어하는 거를 알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하게 되는 행동들이 오히려 그 함께 하는 데에서 더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굉장히 경계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좋은 것은 같이 하면서 또 좋은 것은 지향하면서 같이 하면 좋은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은 좀 줄이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더 함께 하면서 더 좋은 시너지도 내고 가치도 더 함께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그림 잘 봤습니다. 또 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거 아마 네. 전혀 다른 네. 그 분위기지만 뭔가 또 함께 한 명이 이제 두 그렇죠. 명이 같이 있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제목을 따로 또 같이라고 이제 저도 이걸 놨는데 이제 바닷가에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서 각자의 방향으로 지금 저는 제가 느낀 거는 살아가면지만 또 서로 또 등을 맞대며 이렇게 의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쓴 거는 모든 존재는 혼자이지만 또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누군가와 함께 또 만나기도 하고 함께 하기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내가 비어있는 그 자리도 누군가가 또 채워주고 또 그리고 내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각 따로 존재는 하지만 또 한 마음 속에 함께 또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같이 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여도 좋고 또 둘이어도 좋고 같이 함께 하셔도 좋다 이런 마음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네. 네. 이게 지금 서로 등을 맞대고 있지만 저렇게 어떤 이 발버둥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서로가 이렇게 등을 다른 곳을 보더라도 등을 맞대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고 있겠지만 일들이 있고 있겠지만 이렇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이고 저 뒤쪽에 저게 다리는 아니고 그 바다 들어가지 말라는 경계선 표시죠. 예. 그 멀리서 이제 그 태양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경계선이죠. 그렇군요. 이제 저 의미를 알면 저 둘이 저렇게 서로 기대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게 우리 바닷가에 깊어서 아니면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라는 그 선이니까 처음에는 저게 다리로 보였습니다. 멀리 있어서 아무튼 여러 가지 각도로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수채화인데 이제 인연따라라고 했고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갔을 때 이제 그 지역이 그 태평양에 이제 연해있는 곳이었는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가 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이 나무를 이렇게 앙상한 나무인데 밑에 그림자가 이렇게 너무 멋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한번 그려보겠다 했는데 이게 또 뿌리로의 어떤 나무의 뿌리를 느낌을 들면서 이게 끝없이 뻗쳐나가는 거예요. 끝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나무까지도.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나무의 끝을 보이지 않고 지금 여기 절단된 느낌이지만 계속 뭔가 어딘가로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끝이 없이 이 그림자도 마찬가지고 이게 뿌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 언젠가는 누군가 이게 어딘가에 연결되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배우다 보고 뭐 이렇게 하다 지내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그거를 이제 전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제 삶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제가 모르는 사람들도 다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그림도 그 어떤 연장성에서 이렇게 제가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의 그냥 나무가 아니라 이 나무에 있는 이 가지나 아니면 그림자 이 뿌리가 쫙 연결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손에 뻗어 이 자체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지금 어딘가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저 나무 하나가 잎까지도 보이지 않는 많은 물과 토양과 미생물과 햇빛과 사실 저 나무 하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진짜 세상 모든 것이 이 조화롭게 만났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무수한 것들이 저 나무 하나로 탄생되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을 그림자 같은 나무 모양으로 또는 뿌리 모양 같이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땅속과 보이는 이 나무 근처 근데 뭐 빛이나 또 우주의 모든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누구한테 들은 얘기지만 이거를 그냥 뭐 나무지만 이 나무가 언젠가는 또 사람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쓰여진 나무가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이 되면 또 테이블도 사람이 또 쓰게 되고 거기서 사람들이 식사도 하고 뭐 지금도 사실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뿜으니까 사람한테 그리고 그렇죠. 자연에 어떤 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도와주시는 도움을 주는 맞습니다. 그래서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게 지금 서로 어우러져 있는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고 왜냐면 그리다 보면 그게 좀 몰입하게 되면서 그 사람 하나의 눈, 코, 입, 이게 그림자, 그 다음에 주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날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스피드하게 하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다른 어떻게 것보다 그리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이 이거는 이제 제가 다른 걸 이렇게 하다가 질감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냥 캔버스에 쫙 그리는 것보다 질감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보면 이렇게 제스토라는 걸 막 막 한마디로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컬러로 많이 그렸지만 또 흑백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분들도 많은 다른 아이들의 발랄을 느끼지만 거기 앞에 있는 엄마 같은 분의 갈 길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 힘들어하는 느낌도 들고 여러 가지 느낌을 좀 받고 했는데 그런 느낌을 그렸고요. 그 옆에 하나 또 한번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 자체가 평화로움을 준다고 해서 이 푸른 들판에 그냥 거닐고 있는 산책. 물론 거기에 역동적인 어떤 개도 보이진 하지만 이 안에서 그냥 이걸 보면서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는 분이면 하는 느낌에서 제가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이 그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함과 또 평화로움을 준다고 하셔서 많이들 좋아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느낌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저 양 두 마리와 저 개 강아지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거기에 저 남자가 그러니까 서 있는 자리에 서 있는 느낌이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보면 이게 평화로우면서도 경계하면서도 뭔가 여러 가지 오묘하게 섞여 있는 어떤 개로 굉장히 또 역동적인 느낌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여기 자세가 굉장히 잘 잡혔습니다. 뒷다리도 여기요. 저는 그냥 요 나무 밑에 이렇게 누워 있는 얼마나 누워 있는 듯한 느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수채화 모음인데요. 노인 그릴 때가 사실 인물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특히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주름이나 그 인생의 삶의 어떤
마무리를 하면서 보여지는 그 여정 같은 것도 다 담아야 돼서 좀 힘들긴 했고, 이제 요거는 이제 일러스트 같이 좀 편안한 느낌이었고, 제가 이제 또 이제 자연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수채화도 꽃에 양귀비 꽃인가요? 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꽃은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느낌이 좋다는 분도 많이 저 받았고요. 뒤쪽에 할아버지 네네. 그림에 네. 그 어떤 그 미소와 네네. 어떤 네. 이 얼굴의 근육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름. 주름, 네. 근육, 그 볼 근육 이런 것이 네.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각도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웃는 모습인데 그 웃음 안에도 이 분의 삶에 어떤 묻어나는 거, 삶의 살아갔을 때 묻어나는. 저 그림에는 뭔가 스토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스토리는 이제 제가 사람의 관심을 좀 갖게 되면서 특히 이제 저희 부모님도 많이 이제 연로하시고 나이 들어가시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삶이란 게 뭐고 죽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되면서 한번 노인 관련된 게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려보자. 노인도 그냥 그전에는 아이나 여성이나 남성 이렇게 젊은 분들 그렸는데 노인분도 근데 이 그림에서 좀 많이 느꼈던 게 굉장히 표현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걸 넘어서서 이 늙어간다는 게 어떤 건가, 이 주름을 그리고 이 은혜의 삶의 어떤 여정 같은 거를 이 그림 안에 좀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분의 어떤 인생 스토리를 좀 알아야지 그 안에서 내가 더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나이 들어간다는 게 어쩌면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기쁜 일이기도 하는데 사실 슬픈 일이 더 많죠. 그걸 노인의 미소 속에 깊이 잘 담은 것 같아요. 아무튼 제목에서 나이가 웃는다는 들고 건으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네. 다음 그림은 참 나의 빛.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게 꼭 여성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면, 뭔가 항상 사람은 슬프거나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멀리 아니면 가까이 있는 희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으로 또 이렇게 또 보여주곤 해서 이걸 지금 그리긴 했는데, 또 글쎄요, 제가 이제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는 항상 이제 어렸을 때 꿈을 향하고 뭔가 원해서 막 달려가고 하지만 그게 이제 쉽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 수가 있다면 어떤 삶의 깨달음도 가지게 되고 또 언젠가는 찬란한 진정한 나의 모습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네, 참 나의 빛이네요. 참 나의 빛입니다. 아유, 드레스를 내 모습을 그렸다는데 드레스가 좀 아니 제 모습이라기보다 어떤 여성분이지만 이게 나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는 사람의 자신이다. 나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응시하고 있잖아요. 저 돛담배를 응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배가 한 척 있는데요. 배 한 척 있죠. 누군가를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저 멀리 있는 희망이라든지 꿈을 맞아요. 태양 빛이 멀리서 비쳐서 물이 반짝반짝 하는데 아까 처음 봤을 때는 못 느꼈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튼 저 드레스에 어깨끈이 내려와 있는데 왜 저렇게 그렸을까요? 왜 저렇게 그러냐고요? 그녀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저거의 의미가 뭘까요? 뭔가 몰입을 하고 있는데 이게 흘러내렸다. 못하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정도로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정도로 간절히 어떤 걸 바라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제가 자연 좋아하고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그림을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리게 됐는데 이제 사실 강은 자연에서 여기는 그렇지만 여기가 대비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꼭 강이 그 파란 색깔만 의미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좀 다양하게 다른 느낌으로 좀 그려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게 예, 예. 땅 속을 그리는 건지 알았어요. 아, 네네네. 근데 이제 이 푸른 초록도 보이고 하는데, 예, 밖에 예, 예. 이렇게 풀을 보니까 저게 강이었네요. 네네네. 뭐 이건 어떤 분에 따라 다르게 요건 또 다른 세계라고 또 맞아요. 예, 맞아요. 생각하게 되고 지상과 사실 지하. 뭐. 바다나 강 밑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렇죠. 저게 어둡습니다. 암흑이죠. 그렇죠. 실은. 네. 저는 겉에 보이는 이 맑은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그래서 뭐 밝음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을까 여기 그렇게 세상이라는 게 예, 이렇게 지금 보니까 하늘도 네네. 그 저기 우주를 네. 표현한 것 같아요. 여기 하늘에다가 표전이요. 네, 좀 색깔로. 다양하게 일반 하늘색이 아니라 하늘 그러네요. 컬러가 아니라 네. 네. 그래서 모든 거를 많이 담았네요, 그림 안에. 네. 그래서 네. 자연을 그리면서 이제 또 알아가기도 하지만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예, 예. 방금 말씀드린 우주는 넓은 거긴 하지만 뭔가 이게 그냥 자연만은 아니구나.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거구나. 정말 이렇게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냥 파란색으로만 강물색을 칠할 수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거는 딱 보니까 자작나무 네네, 느낌이 딱 자작나무예요. 났어요. 제가 나무를 네. 너무 좋아해서 몇 가지 그렸는데 특히 네. 자작나무.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네네. 매미들이 많이 보였어요. 아, 요거 매미입니까? 네, 그 위에 그 가운데 뭐 매미로 보였는데. 근데 어떤 분은 이게 매미가 아니라 눈으로 보인대요. 눈. 아, 그래요. 또 눈으로 보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 저는 매미로 보이고. 예, 예, 네. 그래서 나무를 빛을 따라 저는 이제 이렇게 나무 빛을 따라 저 끝에 따라가면 무엇이 보일까? 네. 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자작나무. 네, 네. 좋습니다. 나무 빛을 따라. 네, 네, 네. 조금 속도를 내보죠. 네. 저 요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이제 인물을 많이 그리다 보면 좀 많이 힘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자세히 그리는 거가 좀 저한테는 좀 버거운 작업인데 그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뭔가 나만의 어떤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 이제 인물은 주로 보고 그리잖아요, 많이. 그런데 이제 내 느낌으로 그릴 수 있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이제 우리가 공작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냥 진짜 실제 공작의 어떤 느낌만 줬지 정말 그걸 자세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물감 사용도 이 컬러도 배경도 다양하게 하고 진짜 이 공작의 느낌만 줬지 걔의 어떤 디테일함을 막 하진 않아서 근데 사실은 이거를 그려다 보니까 이 배경 안에서 제가 이제 우주의 조화라고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우리 안에서 보면 하나의 작은 점에 불과하다. 여리여리한 풀 한 입, 작은 벌레 하나, 커다란 동물 한 마리, 또한 아주 작은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점 하나하나가 조화롭게 모여서 거대한 우주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한 점 한 점 연결된 하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이다라고 지금 제가 썼습니다. 저도 이게 딱 공작의 아름다운 그 어떤 깃털이나 네네. 그런 아름다운 빛깔이 그 자연의 공간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이 외부의 그 빛깔이 퍼져나가는 우주로 번져가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느낌을 줬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하나 되는 공작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인물 세 명인데요. 그래서 각자 바라보고 응시하는 시선이 틀립니다. 여기 앞을 보고 있고, 이 아이는 아래, 이 여성분은 아주 배치를 잘한 것 같아요. 한 작품이 아닌데 별도의 세 개 작품이 아주 조화롭게 잘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제목을 나는 누구인가 했는데 제 모습 젊었을 때 제 모습 아닌가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하셨고 요 아이는 진짜 너무 저건 저 어렸을 때 제 모습 같습니다. 그러십니까? 작가님 어릴 때 이렇게 뭔가 굉장히 슬퍼요. 먹을 것을 안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랑 싸우다가 이렇게 울었나 싶기도 한데 사실 요 작품은 제가 이제
그 네팔에서 아이들을 도와주는 네. 분들을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미술이나 학교에서 할 때 그 학용품이나 미술품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거를 좀 주변 분들의 중고 쓰던 거 그런 걸 모아서 보내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아이들 잘 쓰고 있다고 그 아이들이 사진을 여러 개 찍어서 보내줬는데 그거에 중에서 제가 그림입니다. 요거 말고 저 위에 있는 두 아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아, 그럼 사진도 지금 갖고 계시겠네요? 네, 그 네. 네팔 아이들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네네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래서 이거를 다 출력을 해서 이렇게 제 그림을 붙여놨는데 너무 좋아했다고 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인물화를 이렇게 서로 다른 네. 상황의 인물화를 네. 하나로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예. 진짜 굉장히 조화스러우면서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이 여인도 같은 컬러인데 뭔가 느낌은 굉장히 네. 슬프기도 하지만 또 뭐라 할까요? 애잔한 느낌 들지만 사람들한테 하여튼 뭔가 끄는 게 있나 봐요. 이 그림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거 사진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맞습니다. 예. 사실은 그림 그릴 때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리고 동일 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에는 유난히 빛나는 게 있는데요. 입술에서 빛이 납니다. 아, 네. 이 아유, 느낌을. 아까는 안 보였는데 지금 딱 보이네요. 일부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은 보고 또 봐도 그때마다 다른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제 그림인데도 그래요. 아유, 입술에 강렬한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기 진짜 보이네요. 네. 자, 다음으로. 그리고 요 그림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지만 굉장히 그 풍경, 대비라고 해야 되나? 파란과 이 구름도 그냥 그림 제가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컬러를 주니까 되게 안정감을 느끼면서 굉장히 이 그림을 집에 걸어놓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제일 많았던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조용하면서도 역동적이면서도 굉장히 어떤 진짜 살아있는 느낌이 납니다. 조용하면서 그래서 저는 내 마음의 유토피아라고 제목을 지었고요. 풀, 꽃, 나무, 하늘, 구름, 물, 바람, 공기 이것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소중한 것들의 곁에서 사라진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 상실감을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있는 그것들이 있는 내가 있는 이곳이 지상의 낙원이고 이상향이다. 평온한 내 마음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여기 이대로 온전함에 감사함을 느낀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알고 느낀다면 내 주변의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옆에처럼 풍경인데 흑백으로 해서 더 안정감을 주고 이 느낌 어떤 분이 이제 폐교 한 데다가 자기가 이제 도서관처럼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다가 이거 걸어놓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유학했을 때 초창기에 그렸던 작품인데요. 그래서 그만히 할까요? 더 얘기할까요? 얘기하세요. 제가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 크게는 그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제 여행을 캐나다에 갔었을 때 그림을 그렸었는데 사실은 저게 캐나다예요? 예,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사실은 입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설 때 이렇게 사진을 보다 보니까 이 그림을 같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견을 너무 놀랐는데 제가 그때 캐나다 했을 때 찍었던 사진들이 굉장히 예술 작품 같이 잘 찍은 사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그렸던 거예요. 그래 최근에 그 추억이 떠오르셨군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좋습니다. 그때 그 느낌이 이 느낌을 제가 너무 놀라서 스스로한테 약간 감동을 먹은 좋네요. 이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캐나다가 눈이 많이 내리는가요? 네, 캐나다에
눈이 많이 내리죠. 저렇게 캐나다도 엄청 지역마다 세요. 틀리긴 하지만 네. 뭐 예, 토론토나 아니면 네. 더 위쪽 지역은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때 거기에는 또 어떤 또 여러 예, 가지 제가 추억들이 그때 있으시겠네요. 추억과 삶의 스토리가 또 네, 있어서 그거는 좋습니다. 얘기가 길기 때문에 아유,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갑시다. 네네네.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꽃을 그린 거고요. 그냥 꽃으로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그 느낌만 살려서 줬는데 어떤 화가분이 오셔서 이 느낌이 너무 좋다고 본인이 어떤 꼭 그 그림을 하는 그림이 아니라 느낌을만 전달하는 그림이 굉장히 본인한테 다가온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그림입니다. 네. 저게 제목이 뭐라고요? 아름다움의 향연. 아름다움의 향연. 네네. 저 꽃은 어떤 꽃인가요? 벚꽃. 장미도 있는 것 같고, 약간 저기, 벚꽃 아닌가요? 꽃도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가보죠. 는 그다름이라는 네. 작품이고요. 이거는 세 개지만 하나의 연작으로 네. 시리즈로 되어 있고요. 각각의 보셔도 되고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느껴지는 그림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특히 맞습니다. 남녀노소 좋아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딱 보면 외로움을 느끼지만 저는 기다림으로 그 외롭다는 느낌보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뭔가 희망을 또 보일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래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기다리고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내가 무언가를 아니면 누군가를 그렇게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그런 네. 전 여기다가 파티션을 하나 딱 쳐가지고 네네. 조그마한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네. 딱 편안히 저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네네. 상당히 많은 네네. 어떤 그 생각할 시간과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나하나를 공간을 혼자만의 공간으로 딱 앉아서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거 갖고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이거 갖고 뭔가 어떤 분은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아유. 자, 이것도 제가 나무를 좋아했을 때 맹그로브 나무인데 요거 밑에는 물이고요. 무슨 나무라고요? 맹그로브. 맹그로브. 네, 그래서 이 물 위에 이제 자라는 나무예요. 물이 좀 찼네요. 예, 거의. 잔뿌 뿌리들이 막 나와 있는데 물이 차가지고 지금 속 안에 들어가 있는. 예, 그게 이제 그 맹그로브 나무가 그렇게 되거든요, 물로. 그런데 저는 이제 이때 좀 다른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 그래서 나이프로만 그렇게 해서 나이프로 붓을 사용하지 않고 나이프로만 지금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보면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나이프로만도 그렇게 그릴 수가 있군요. 물감 이용해서 나이프로만. 엄청나게 터치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움과 거침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렇게 했는데 뭐라 할까요? 잎의 느낌으로 이 또 어떤 생동감과 대비를 주면서 제 시선을 좀 끌었는데 요거에 또 매력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네. 아유, 이것도 이쁩니다. 요거는 저 아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우는 아이 있잖아요. 네팔의 아이. 그 아이 있던 중에 사진 보내준 것 중에 또 이거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개인적으로 좀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두 아이가 제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이 사진을 보면서 이거를 그려야 되겠다, 얘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됐고요. 이게 봤을 때 이 아이가 너무 좀 슬퍼하고 아니면 뭔가 어려운 힘든 일, 친구와 싸웠거나 아니면 집에 뭐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도 그 옆에 있는 친구가 힘내, 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아서 이게 아이가 아니고 이게 나라면 아니면 누군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 이렇게 옆에서 곁에서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내가 그 다음을 또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또 썼긴 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부족한 것은 많지만 해맑은 미소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네팔 아이들. 공부할 학교도 없고 먹는 것이 늘 부족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지만 아이들의 마음은 언제나 따뜻하다.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뛰어놀고 친구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속삭여준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릴 수 있도록 지지하고 함께 한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게 여기 가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아주고 하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의 모습에서, 저와 뭐 사람들이 좀, 살아가는데, 네, 이런. 네, 그 저도 어떤, 네팔을 친구나 아이들 배낭여행을 있으면. 해봤는데, 아, 그래서요? 저기는 이제 뭐 시내 말고 그 이제 변두리 쪽, 네팔 산맥 그 히말라야 네네, 산맥 네. 근처 쪽은 네. 자연 그 자체, 사람 그 자체, 네. 모든 것들이 진짜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애환이 있겠지만, 네네네. 진짜 그 지나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냥 자연스럽고,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네네. 그 안에 굉장히 여유로움이 있고, 굉장히 고요했던 느낌인데, 어쩌면, 네. 네팔에서 내가 제3자로 그렇게 본 그 네팔의 분위기가,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 모습도 그냥 약간 다를 뿐이지, 누군가, 제3자가 본다면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는 조용히 뭐 아니면 뭐 평화롭게 사는 그런 한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저 그림에서 느낀 거는 진짜 취업을 하라는 좀 힘내 네, 하는데 저 손이 굉장히 딱 꼭 잡고 여기 팔을 요 손이요? 양쪽으로 쫙 잡으면서 속삭이듯이 얘기하면서 그것도 그치, 이마를 대고 이마를 대고 하는데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고 요 자체가 힐링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옆에 이 친구의 모습이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도 하여금 마음을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아유, 잘 봤습니다. 네, 이 그림은 모작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일종의 점유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그림을 하나의 나무든 풀이든 뭐를 다 점을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장소가 있어서 내가 가서 쉼을 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 요즘 텃밭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것도 제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 같아요. 누가 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인데 저는 이 당시 그릴 때 컨테이너라는 걸 잘 몰랐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 이제 그 시골 쪽으로 왔을 때 그때 알았지. 이때는 제가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컨테이너라는 걸 몰랐는데 저는 그냥 나무 집이라고. 그래 또 보니까 나무집 같기도 한데요. 네, 나무집으로 해서 어떤 나만의 장소 이렇게 여기 하나의 창문이 있고 그래서 저는 나무의 집에서 이 나무와 함께 자연 안에 이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걸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와서 보신 분도 나도 이런 장소에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자 책도 읽고 차도 요즘 마시고. 더 이보다 더 좋은 장소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그러십니까? 저요? 저는 그랬을 때는 없었어요. 그 그래요? 당시는. 네. 근데 이제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이런 거는 너무 멀게 생각하지 말고 네. 가까운 데 한번 만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네, 전 좋아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눈 속의 눈길이라고 제가 이제 알게 된 좀 뭐 나이 차이는 있지만 친구인데 굉장히 철학자였습니다. 얘기도 많이 했고 인문학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이 했는데 좀 전혀 다른 느낌은 좀 그랬어요. 제가 초창 그리게 했는데 수채화의 펜으로 이렇게 라인 하고 했는데 이제 굉장히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줬던 친구인데 일본 분이라고 하셨죠? 아니요, 이분은 캐나다 분. 이분도 캐나다 분. 아까 그럼 그 산장에 사셨던 분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그분이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 캐나다에 사연이 많군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도 많이 도움을 주긴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슬픈 일을 겪게 되면서 저한테 이렇게 좀 조언도 그러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은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저같이 그런 역할을 좀 해서 너무 이제 저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 사진을 하루는 보내줘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진을 보고 그리셨군요. 예, 그분이 보내준 사진인데 근데 그 모습에서 뭔가 항상 익살스럽고 항상 농담도 하는 분이었는데 10분을 겪고 나니까 얼굴에서 그 느낌이 좀 보이면서도 뭔가
제가 이제 그걸 알아서 그런지 슬픈 느낌, 좀 애잔한 느낌도 좀 들어있었는데. 지금 돌아가셨나요? 살아계시나요? 아, 살아있습니다. 그럼 캐나다를 한번 가야겠네요. 네? 네네네. 캐나다 알고 좀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나를 만나다. 이거는 제가 사실, 꽃이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렸다기보다 이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렸긴 했는데 하나의 그냥 큰 전체적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전체가 아닌 부분을 그리고 싶어 했는데 그 부분을 그리다 보니까 전체가 안 보여요. 그 부분에 몰입하다 보니까 사실 전체가 꽃인데 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게 저도 됐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꽃이라는 게 딱 느낌이 왔는데 자세히 보니까 꽃 안에 우주가 들어있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다양한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를 만나다라고 이제 전혀 다른 의미인데 그래서 꽃은 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이거 그리면서 좀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요 안을 그릴 때는 꽃이라는 느낌을 가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꽃은 눈부신 태양일 수도 있고 기쁜 바다일 수도 있다. 또 행복한 마음일 수도 있고 애잔한 슬픔일 수도 있다. 기쁨에 가득 찬 아이일 수도 있고 외로운 노인일 수도 있다.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엄마의 뱃속에 있는 포근함을 느낀다. 그 안에서 나를 만나게 된다. 좋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제 거의 마지막 작품인데요. 이거는 제가 동양화를 좀 여러 개 그리긴 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8년 한국예술대전 특선을 받기도 했는데 이거는 저희가 진수라는 제목을 붙였고요. 사실은 제가 이 그림을 붓으로 이제 한국화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뭔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그려보다는 제안을 받아서 나뭇가지든 뭐 돌이든 심지어는 뭐 수저 뭐 이런 걸로도 그려보고 했는데 이것은 솜으로 탈지면 솜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형상을 막 보고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에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진짜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솜으로도 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뭐 동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꽃을 그려 그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보기에는 꽃이라는 느낌이 든대요. 꽃다발, 뭐 이런 꽃. 근데 저는 꽃을 그리려고 그린 건 아니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또 다른 분들은 학이 보인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요게 학의 머리고, 이렇게 날개에서 다리고, 학이 날라서 이렇게 비상하는 느낌. 또 사람이 보인다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동물. 아까 말한 산이 보인다는 분도 있고. 이게 쓰였던 도구가 무엇이었다고요? 이거는 그냥 솜 하나로 했습니다. 솜으로요? 솜. 근데 솜 하나로 이 효과를, 저는 이 붓으로 그리면 이 느낌을 그러겠어요. 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아마 이게 붓으로 안 그렸다는 걸 알 거라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깊이 사서 이제 상을 받지 않았나. 이 그림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림을 다 보셨고요. 아니, 저쪽에도 있잖아요. 하나를 줬네요. 여기 기사도 뜬 것도 있고, 일단 여기 그림이 그러네요. 여기에 몽환적인 그림입니다. 네네네. 사랑이랑. 그래서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사실은 이게 사람이긴 하지만, 특히 요 손이 사람인데 굉장히 뭐랄까 그로테스크하게 좀 다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살아있는 것 같다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이제 이 그림을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일반적인 회화적인 느낌보다 조금은 일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좀 그려보고 싶어서 했고, 좀 독특한 그림으로 강렬한 걸 한번 그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딱 이거 봤을 때, 지금 그 어떤 욕조의 거품, 물거품이 있는 그 욕조에 담가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네네네. 그러면서 아무튼,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 볼 때. 그렇게 느껴지셔도, 왜냐면 이거는 각자 느끼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네. 그러면 여기 저희 아니, 그리고 저쪽에도 뭐 기사 근데 저희 이제 이번에 저희 특별전 네. 하면서 이렇게 기사가 전북중앙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민일보 네. 이외에도 한 5군데 더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BS 나왔고요. 방송에도 나오고요. 그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림. 네. 이 그림이 이 세상의 끌림이라는 책의 네. 표지로 이렇게 쓰게 아이고,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책 표지로 이 그림을 정말 잘했다는 네. 분들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림 따뜻한 느낌을 이 책에 그리고 세상의 끌림 이 제목과도 매치가 되고 굉장히 이거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네. 여기 있었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네네네. 글을 써주셨네요. 그래서 저희 이제 행복 나눔 전시 그리고 행복한 농부의 행복 편지 책 출간이어가지고요. 세상의 끌림. 저희 이제 그 공동 주제가 행복이어서 저희가 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은 이라고 이제 오신 분들이 마음을 내서 이렇게 메모지에다가 적어서 한번 저희 메모지가 이렇게 해가서 내가 행복했던 순간을 이렇게 적어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요 저희가 봤듯이 요 세상의 끌림 책과 요 그림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요거에 쓰려고 안 해서 나 행복했던 순간 생각 안 나 말고 아니면 뭐지 하고 이제 쑥스러워서 안 쓰는데 나중에 와서 다 쓰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이제 몇 개만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 3개 정도만. 네. 네. 어느 것이 어떤 거를 할까요? 인상 깊을까요? 인상 깊은 거 할까요? 아니, 재밌는 것도 좋고요. 재밌는 거, 어떤 걸 할까요? 요거 어떨까요, 요거? 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서 서로 지지하고 응원해줄 때. 네. 네, 그때가 요거 가장 행복했던 행복했다. 순간이라고 네. 적어주셨네요. 그리고, 요거 어떨까요? 뜨신물로 샤워하고 침대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 아유, 저 때도 정말 좀 진짜 굉장히 행복합니다. 행복하죠.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 이 순간, 지금 네.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과 함께 감사하고 대화 공감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그 다음에 다 이렇게. 너무 많이 읽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로 보면.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어떤 드는 것 거요? 같아요. 누가 쓰셨는데 네. 맛있는 거 먹을 때. 그거 어떤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시간. 고3 요거 학생이 굉장히- 와서 썼습니다. 맛있는 거 굉장히 먹을 때. 네, 저도 맛있는 네. 거 먹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이고, 이렇게 전시를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요, 오시면 이렇게 저희 엽서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했던 2 아이랑 네. 엽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이렇게 전시가 진행되고 쉼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 나눔 전시 이렇게 저희가 쉼 그리고 행복 나눔 전시 뉴데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 스케치를 해보았습니다. 네. 어떻게 관람객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여러분이 네, 그림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제가 그린 그림이 예전에는 저만을 위해서 제가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그냥 그림이었는데 전시를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교감을 하면서 서로 공감도 하니까 이제는 내가 아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뭔가 평화롭게 해주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서로 소통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